경제 지표는 모두 파란불입니다. GDP는 4%대 성장이고 실업률은 낮고 주식시장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숫자는 좋은데 왜 모두가 불안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숫자일 뿐이고 그 숫자를 만든 실체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마치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화장을 지우면 상처투성이입니다. 오늘은 이 기묘한 상황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비자 지출부터 살펴볼까요? 2025년 들어 GDP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바로 개인 소비였습니다. 보통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 좋은 신호거든요. 사람들이 소득이 늘었거나 미래를 낙관하니까 지갑을 여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소비 증가의 핵심은 최상위 부유층에서 나왔거든요.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자산 가치가 오른 부유층 가구들이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경제 전체가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부유층들도 과소비로 빚더미에 안고 있다는 겁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고소득 가구가 재정난을 겪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급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만들 이유가 되죠. 돈 쓸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소비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부유층도 지갑을 닫을 겁니다. 그때는 소비를 지탱할 다른 계층이 없거든요. 소비 증가에서 또 다른 큰 축은 의료비입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 의료 서비스와 처방약 지출이 크게 늘었는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출이거든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나이가 들고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오젬픽 같은 GLP-1 약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제약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최대한 병원을 이용하려는 심리까지 작용하고 있거든요. 잃기 전에 써야겠다는 거죠. 의료비는 매우 비싸고 아플 때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이 GDP 성장으로 잡히는 건데 이게 경제가 화랑이라는 신호는 아니죠. 무역 수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었거든요. 언뜻 보면 관세 정책이 효과를 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건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산 재물 선택해서가 아니거든요. 많은 품목에는 미국산 대체품이 아예 없습니다. 기업들이 관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창고에 쌓아뒀던 재고를 지금 처분하고 있을 뿐이죠. 새로운 수입을 최대한 미루면서요. 이건 지속 가능한 변화가 아닙니다. 재고가 바닥나면 결국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수입해야 하거든요. 수출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수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귀금속 판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금 수출이 수백 % 급증했고 A은 수출도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사람들이 달러 자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격 상승 자체가 달러에 대한 신뢰의 하락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들과 투자자들이 보유 자산을 다변화하면서 금을 사들이고 있고 우리는 그 금을 스위스나 런던 같은 안전한 곳으로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수출 증가는 주로 무기와 에너지에서 나왔고요. 이런 무역시지 개선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집안 가구를 팔아서 이번 달 월세를 냈다고 가게가 건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당장 현금은 들어왔지만 자산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유동자산을 최대한 빨리 빼내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AI 투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4.3%를 기록했는데 많은 분석가들이 이 성장의 상당 부분을 AI 관련 투자가 설명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건설과 반도체 생산에 쏟아진 막대한 자금이 지표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소비자 경제와는 거의 무관하다는 거죠. 기술 기업들이 미래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제 전체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영역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내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 AI를 제외한 다른 설비 투자나 재고 투자는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특히 기업들의 재고 감소가 AI 투자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해버렸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재고 같은 생산 자산을 구매하면 투자로 계산되지만 판매하면 마이너스로 잡히거든요. 통계학자들이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만든 방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은 관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쌓아둔 재고를 열심히 처분했고 이게 GDP 계산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한 거죠. 결국 AI 투자가 만든 성장을 재고 처분이 많이 깎아먹은 셈입니다. 만약 AI 투자가 갑자기 둔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 감소는 계속될 텐데 그걸 메워줄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재고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지출은 어떨까요? 최근 군사비가 늘었고 여러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투입되면서 정부 지출이 GDP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영역이고 큰 논란은 없죠. 문제는 이런 정부 지출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고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일정 기간 동안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눈에 띄게 약세를 보인 구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환율 변동이라고 보기엔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도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실제 구매력은 그만큼 늘지 않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요 통화로 환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유로나 엔화 기준으로 보면 시장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한 구간도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명목상 가격만 올라간 거죠. 투자 수익률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착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통화 가치 하락은 수출품 가격을 낮추고 수입품 가격을 높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변화가 생긴 거죠. 해외여행이나 수입차가 더 비싸지면 국내 대안이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출 중심 경제였다면 이런 환율 변화가 경쟁력을 높여줬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 수입국이거든요. 결국 대부분의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관세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되죠. 독일 키엘 연구소가 4조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 데이터 2,500만 건을 분석했더니 관세 비용의 96%를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수출업자는 겨우 4%만 부담했거든요. 수입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더 비싸졌다는 겁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처럼 경제가 붕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경제의 규모와 특권적 위치 때문이거든요.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 기관들이 쉽게 손절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과 맺은 광범위한 협정과 동맹과 파트너십이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런 관계들이 최근 심각하게 시험대에 올랐지만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여유를 주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투자자들이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우회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는 상황을 되돌리는데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 결과를 직접 겪지 않을 사람들이거든요. 현재 경제 지표들은 분명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지표를 만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부분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AI 투자는 언젠가 정점을 찍을 거고, 재고는 한정되어 있고, 귀금속 판매는 자산 유출을 의미하고, 의료비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 악화를 반영합니다. 부유층 소비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고요. 우리가 보는 건 건강한 경제가 아니라 여러 비정상적인 요인들이 겹쳐서 만든 일시적 안정입니다. 마치 여러 개의 풍선으로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죠. 풍선 하나 둘 터져도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계속 터지다 보면 결국 가라앉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고 무역 관계는 악화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정밀한 기계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품 하나만 이상해도 전체가 영향을 받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 기계를 상당히 거칠게 다뤘습니다. 관세를 발표했다 철회하고 정부를 폐쇄했다 재개하고 공무원을 대량 해고했다 재고용하는 등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놀라운 건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기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부가 멀쩡한 건 아니거든요. 시계가 정확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도 안을 열어보면 톱니바퀴들이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이 중요합니다. 재고가 바닥나고 AI 투자가 둔화되고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진짜 그림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여러 요인들이 문제를 가리고 있지만 그 요인들이 하나씩 사라지면 경제의 실체가 보이게 되죠.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책을 조정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겉보기 좋은 수치에 속아서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경제 지표는 과거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좋은 숫자들은 몇 달 전의 상황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인데 그건 지표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표 뒤에 숨은 메커니즘과 구조적 변화를 이해해야 하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표면적 안정과 내부적 불안정이 공존하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모든 게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 문제들이 아직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결론적으로 미국 경제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비정상적인 요인들이 일시적으로 지표를 좋게 만들고 있을 뿐이고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겉보기 좋은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